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다, 분류하다.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물권, 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 채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물권은 모두에게 to all,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 채권은 to one,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 맞붙으면 물권이 이겨. 이렇게.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계약이 있어야 권리 변동이 생긴다.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 물권인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넘겨줄 사람, 양도인, 소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돈 주고 사올 사람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어렵나? 양도인.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양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 여기에서 굳이 양도인이라고 해서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대가 없이 주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 물권, 채권, 계약. 요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네. 밑으로 내려오자.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끊어. 중요한 얘기는 뒤에 올 거야.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이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도 있어야 되고 공시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집 사고 팔려면 계약서 쓰고 집이 내 손으로 넘어와서 등기소 가서 이제 이 집 내 거예요 라고 이름 못 박아 놔야 된다고. 공시 방법이란 누가 봐도 단어 뜻이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 여기 앞에 레이크타운 있지. 111동 304호 누군지 등기부 등본 한 800원만 내면 끊어볼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집에 은행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전세인지 자가인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소름 끼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 당하니까.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이야기 중요한 문장이죠. 저는 요 문장 보기에서 한번 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등기로 공시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등기로 공시가 됩니다. 공시 방법의 역할은, 등기의 역할은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우리 둘이 사고 팔았는데 그 이외의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끊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투볼, 채권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쓴 거죠. 이 물권을 이렇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니들도 알아야지. 옆에 2번 문제 답 찾아주세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죠. 2번. 물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아닌 사람도 알 수 있어야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죠.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문 중간중간에 문제 풀고 있다.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뭐 있어? 상속 같은 거.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민법상의 권리 변동이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제가 내 돈 안 갚아주는 상태에서 20억짜리 집 깔고 앉아 있어. 그럼 제 허락받고 네 집 경매에 넘길 거야. 이럴 필요가 있나? 필요 없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돈 못 받아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일단 돈만 내면 그거 내 거 소득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등기부 등본 끊어봤더니 내 돈 안 갚은 제 이름이 아직 박혀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 집은 내 거야. 근데 이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등기해야지. 이렇게.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죽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한다. 상속할 때도 등기 없어도 돼.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세상에 여기 봐. 둘째 줄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확실히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거구나. 이거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등기 안 해도 내 거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가 있다. 나중에 등기할 수 있어.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금융재산이 1도 없어. 가진 게 땅밖에 없지. 근데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게 나랑 엄마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배우자는 1.5거든. 자식은 1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의 2.5분의 1은 내 거야. 거기에다 내 이름 쓸 수 있다고. 물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이제부터는 누구 얘기할 거야?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물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담보 물건은 이제 세세한 거 밑줄 긋기로 했었지. 담보 물건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 다릅니다. 담보 물권은 소유권 등의 물권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7억 내고 3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했어. 그러면 이 집의 30%는 은행 거야. 그치? 근데 그 은행의 목적은 뭐야? 내 집의 30%를 쓰겠다야? 아니야. 나중에 돈 못 갚으면은 이거 팔아서 내 돈 회수하겠다가 목적인 거지. 은행 대출이 30% 껴있다고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30% 그러면은 방 하나네요? 라고 해서 지가 쓰겠다는 거 아니라고. 담보 물권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담보 물권은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담보 물건이 있어야 금전채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아파트 등기에 은행에서 3억 대출했어요 라고 쓰여져 있어야 나중에 걔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이자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채권자는, 은행은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너 왜 은행 이자 지금 6개월치 밀려 있어? 너네 집 경매 넘길 거야? 3개월 더 기회를 줬어. 3개월 동안 이자도 안 내고 있어? 그럼 너네 경매 넘길 거야 라고 해서 10억짜리 집을 경매에 넘겨서 누가 7억에 사갔어. 그러면 그 7억을 법원에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법원이 너 얼마 필요하다고, 얼마 받을 거 있었다고? 3억이요. 얘다 3억 주고 나머지 이거 4억 어떡할 거야? 집주인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알고 봤더니 10억짜리 집인데 은행에 3억, 저기 아는 사람한테 2억, 그 다음에 아는 친척한테 또 3억 해가지고 지 돈은 2억밖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 받을 사람이 3억, 2억, 2억 이렇게 3명이 줄 서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있어?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게 원칙이므로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원래는 공정하게 받아가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어야 돼. 원칙상 3억, 2억, 2억 이렇게 3명이 이렇게 3억짜리, 2억짜리 있는데 아파트 경매했더니 얼마 나갔어? 7억에 나갔어. 그러면 얘는 7억의 8분의 3 받아가는 거야. 얘는 8분의 2. 3, 4, 5, 6. 잠깐만. 그러네. 3, 2라고 하자. 3억, 3억, 2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파트가 7억에 넘겨졌는데도 얘 3억에 팔고 7억에 8분의 3밖에 못 받아가. 다 못 받아간다고.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담보물건을 잡아놔서 등기에 내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나 3억 빼가. 나머진 니들 알아서 하고 이건 거야.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 나한테 돈 줄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돈 받을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권의 성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얘한테만 돈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셋이서 돈 받아올 사람들,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야, 내가 먼저 받아갈 거야 라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이 가지는 일반 성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고유한 특징. 이러한 특성은 담보물권의 목적은 중요한 문장 구분이죠.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채권 회수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은행에 3억 빌렸어? 집 살고 있지. 로또 당첨됐어. 이자 내기 싫어서 은행 찾아가가지고 너 나한테 얼마 빌려줬다고? 3억 얘다 갚아버려. 3억 빌렸는데 3억 전부 다 갚았어. 그러면 이제 얘는 내 등기부 등본에 지 이름 써놓은 거 지워야 돼. 이렇게 아예 사라져. 근데 2억 9,900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직 살아있어. 얘 물건은. 그래서 채무 전액을 갚아야 자동 소멸되는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쉽게 생각하면 뭐야? 자동. 다음. 둘째, 채무자가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건이 유지가 됩니다. 3억 빌려주고 2억 9,900 갚았는데 100만 원 남아있지. 100만 원 끝까지 안 갚어? 그 100만 원 때문에 이 집 경매 넘길 수 있어.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끊어. 물건의 가치니까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물건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담보로 해서 주택이라고 할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3억 빌렸는데 주택이 홀랑 불에 다 타서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은행 돈 못 받아? 아니야. 주택이 불타 없어졌는데 얘가 화재 보험에 들어놓은 게 있네? 그래서 화재 보험금으로 한 8억 나왔어. 10억짜리 집에. 그러면 담보물권자는 원래의 담보물, 집을 경매하는 대신에 네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화재 보험금 그거에 대해 담보물권 행사할 수가 있다. 집에 담보 걸어놨는데 집이 없어졌는데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배째? 그리고 화재 보험금 챙겨놨어? 아니야, 이거 줘야 돼. 그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2번 빼고요. 4번 먼저 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4번 봅시다. 유치권은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좀 규모 있는 상가인데 유치권 행사주 무슨 건설은 지금 공사대금 지급하라 플랜카드 막 쓰여져 있는 거 그거야 유치권. 법률의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자동이야. 유치권이 발생하면 전형적인 사안은 건물 공사를 완성했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해서 점유를 확보하는 경우인 겁니다. 내가 땅이 있어. 그래서 저기 사무소 하나 껴가지고 8층짜리 건물을 올리기로 했거든. 건물 올리는데 얼마 들어? 한 100억 들어. 그러면 내가 내 돈 100억 가지고 있어야지 그 건물 올릴 수 있어? 아니야. 일단 공사업체한테 건물 좀 일단 올리고 있어. 라고 하고 건물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완성 예상도 막 하니 있으면서 분양하잖아, 사람들한테. 그런 거거든. 몇 년도에 완공되는데 몇 제곱미터짜리 얼마에 살래? 이런 식으로 상가를 판다고. 그 상가 돈 받아서 공사 대금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상가가 안 나가면 공사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공사 대금을 못 줘. 그러면 얘가 이제 건물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무슨 말이냐? 플랜카드 걸고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 돼. 이렇게 브루스타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라는 점에서 플랜카드가 갑자기 떼어졌어. 그리고 이제 가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제 조폭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패서 쫓아내지. 문 밖으로 나가면 점유권이 사라져. 그 유치권이 사라지는 거지. 돈 달라고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권과 구별이 됩니다. 너 공사대금 안 줘서 여기 깔고 앉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깔고 앉으면 돼, 자동으로.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이 되면 소멸하는 등 담보물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다른 담보와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 나면은 그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금은 또 손 못 대. 유치권은. 유치권도 물권입니다. 일단 성립하면 채무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돈 받을 사람이 여긴데 얘가 얼레벌레 얘한테 넘기고 갔어.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오늘부터 내가 주인인데 나가 못한다고. 물권이니까. 1번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이 얘기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에 바로 있잖아요.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새로 산 사람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 이에 상응하여 건물 절반에 대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아니야. 유치권 아까 뭐라 그랬어?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죠. 일단은 어디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요.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상실하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담보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담보물권 아까 뭐라 그랬어? 3억 빌렸는데 2억 9,900 갚아도 100만 원 때문에 경매 넘어갈 수가 있다고. 전액 갚아야 돼. 절반에 대해선 유치권 소멸이야? 아니야. 담보물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반이 아니라 전액을 다 받아야지 유치권 사라져. 그러니까 2번 틀려.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화재로 소멸해도 유치권자는 화재 보험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여기 담보하는 대체에 대해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3번 괜찮아. 건물 유치권의 법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깔고 앉았어. 등기하지 않아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요건과 법률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해. 딱히 뭐 등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그만두고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렇지. 아야 못 살겠다. 야 플랜카드 거둔 거 그냥 치워. 됐어. 집에나 갈란다. 라고 그 금 거놓은 거 넘어가는 순간 유치권 사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5번 괜찮아. 틀린 건 2번. 5번 먼저 하고 1, 2, 3번. 3번 드릴게요. 시작.